자, 두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하나 해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태틱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태틱 변수 그리고 스태틱 메서드들로만 뭔가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은 파이널이라는 거를 보통 많이 붙입니다. 근데 얘는 필수는 아니고요. 선택사항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면 좋은 개념이라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파이널 처음 보는 얘야 거죠? 처음 나타났는데 사실 얘는 변수에서 가장 뚜렷하게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네임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스태틱 변수에다가 파이널을 딱 붙여보면요, 얘 바로 에러 나요. 근데 이 에러가 이런 문법이 안 돼라서 에러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파이널을 붙였으면 우리가 추가로 해줘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녀석은 뭐냐, 이거는 그리고 이제 스태틱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스턴스 변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스태틱이 있든 없든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갔으면 이 조건을 따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바에서 상수를 의미해요. 상수.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건 변수죠. 변수 중에서 상수를 의미하는데 이 상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우리가 변수를 가지고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했었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이널을 붙일 거면, 파이널이 붙으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진행해 줘야 해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수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널 변수는 재할당이 불가합니다. 자, 이 말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파이널이 붙어있는 이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에러가 없어져요. 지금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초기화하는 과정만 넣었을 뿐인데 에러가 사라졌죠. 얘를 이렇게 초기화를 한다고 해도 얘는 괜찮아요.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전역 변수 초기화 안 하면 알아서 초기화 해줬죠. 근데 파이널은 안 돼요. 이건 왜냐면 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정해놓은 값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녀석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초기화를 하더라도 뭔가 초기화를 해야만 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면 애초에 여기서 뭔가 값을 이렇게 할당을 했다라고 해도 어딘가에서 이 네임을 불러다가 아니다, 디스는 사용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못 쓰죠. 여기서는 스태틱을 빼볼게요. 여기다가 this.name2라고 해서 재할당을 하는 과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인 변수는. 근데 이 녀석은 스태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빼고 봐도 this.name을 불러다가 뭔가를 재할당을 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파이널로 변수를 만들었으면 얘는 재할당 불가. 그럼 얘를 언제 쓸까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시작할 때든, 스태틱이 붙어서 시작할 때든,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만들어지든, 어쨌든 이 변수가 값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이 변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얘는 값이 변하면 안 되는, 절대로 이 값을 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파이널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설정값 같은 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자바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이제 자바랑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어떠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 정보를 우리가 자바 쪽에 저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쓰는 이런 데이터들은 변할 필요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고정이 자리가 고정이 아니라 값이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녀석들은 파이널을 붙여서 만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 파이널은 보안성 때문에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안전성. 왜냐면 한 번 개발자가 정해놓은 값을 그 이후에 불러다 사용할 때 값을 변환시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를 붙이는 게 썩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목적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말고도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값을 바꿔가면서 쓰기 위함인데 파이널이 붙으면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 보안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다. 근데 이건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녀석, 이렇게 나중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을 할 때 바꿀 수 없게끔 해놓는 이런 건데, 사실은 개발자도 개발자지만 이제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죠.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해킹을 통해서 이 변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속에 파이널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값을 못 바꿀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킹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웹을 만들어 놓고 나서 웹 쪽에서 이어지는 이 해킹들은 프로그램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변수나 이런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값들을 해커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그 값을 변경시켜서 뚫어내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렇게 파이널이라는 걸 붙여서 보안을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필수는 또 아니에요. 이거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프로그램이. 다만 필요한 곳에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녀석도 좀 독특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북이라는 클래스 안쪽에서 파이널 변수를 만들었었고 그 변수가 재할당이 안 되는 과정을 눈으로 봤어요. 그쵸? 자, 근데 애초에 얘는 여기서는 안 됐죠? 이거 자체가 에러잖아요. 초기화를 안 하면.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는 파이널로 만드는 이 변수를 메서드 안쪽으로 가져왔죠. 전역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그죠? 이 상태에서 제가 초기화하는 걸 빼면 얘는 이 과정에선 뭐라고 안 해요. 지금 에러가 안 났죠? 경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뭐예요? 그냥 난 유스드예요.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로 파이널 변수를 만들 때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안 해도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사용은 못해요. 왜? 이거는 파이널이 있든 없든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지역 변수로 만약에 얘를 만들어다 쓴다라고 하면 여기서 할당이 가능합니다. 근데 재할당이 안 되는 개념은 동일해요. 이건 안 돼요. 다만 이제 지역이냐 전역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질 때는 바로 초기화를 안 해도 뭐라고는 안 하지만 어차피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파이널 변수 상수라는 개념인데 이제 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클래스에서부터. 이 파이널 클래스. 결국에는 파이널이 붙은 변수는 고칠 수 없다라는 의미였어요. 파이널 클래스도 거의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상속이라는 걸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안 배웠으니까 그냥 비슷한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 파이널은 메서드에도 붙을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상속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은 큰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자바에서의 파이널 간단하게 또 알아본 거고요. 자, 이번에는 스태틱이라는 개념과 파이널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 배울 거라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 딱 블럭 씌워놓은 이 녀석을 알아볼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녀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 개념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뭘 해볼 거냐면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행위를 해볼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일단 계산기 클래스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합이라는 메서드 그냥 void 합 하면 되나요? 저희는 지금 클래스한테 말을 직접 걸고 있으니까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퀵픽스를 사용해 보면 알아서 스태틱을 붙여서 만들어 줍니다. 접근 제어자는 아직도 신경 안 쓸 거고요. 지금 상황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우리가 이제 스태틱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더 이상은 한글로 쓰면 안 좋다라는 게 명확해졌죠. 우리가 한글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했어요. 자, 당연히 코드가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이는 거 말고 방법이 하나 또 있죠. 계산기라는 변수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글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게 얘가 지금 클래스인지 변수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문제 상황이 됐을 때 변수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구나. 그럼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저 올바른 해답일지 아니면 여기 스태틱을 붙여야 되겠구나. 이게 올바른 해답일지 상황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어로 하면은 소대문자 구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한글 안 씁니다. 지금 상황은 스태틱으로 할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 개념이 아니니까. 자,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런 걸 해볼게요. int a는 10이고 int b는 10이고 20이고 해서 출력문을 작성을 해서 a 플러스 b를 출력하겠다. 자, 그럼 지금 이 코드 실행하면 어떤 결과 나와요? 콘솔에? 30 나오겠죠? 이거 30 나오는 건 이제 머리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면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여러 번 합을 하면 결국 이 합들은 30밖에 못 뺐겠죠. 왜? 합 메서드 안쪽에서 A랑 B라는 변수가 제곱 변수로 만들어졌고 그걸 활용해서 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써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결과는 30이에요. 얘네들의 값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죠?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합을 했을 때는 10 더하기 20을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합을 했을 때는 뭐 30 더하기 40을 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내가 뭔가 숫자를 정해서 그 숫자의 합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라는 거죠. 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고 값을 선언 초기화를 해 놓은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얘는 고정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고정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들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실제로 더해졌으면 하는 값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합 메서드는 실제로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는 실행하는 이 시점에 그냥 실행이 될 뿐인 거지 사실상 이 녀석은 내가 원하는 값을 바로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불러내는 시점에 지금 이러한 원하는 값들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 값들을 얘한테 결국에 실행될 이 녀석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쵸? 그거 알려주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 소가로 안쪽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에러가 왜 나는지도 우리는 봐야 돼요. The method hop in the type 계산기 is not applicable for the argu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소가로 안쪽에 값을 넣은 이 작업이 이 녀석들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인자. 인자는 영어로 argument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arguments는 약자로 args라고 표현을 해요. 그 args 어디 있어요 지금? 메인 메서드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확히 이제 메인 메서드가 선언되고 있는 메인 메서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인자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합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시점에 넣는 이 값들을 인자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아내는 녀석은 인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써요. 얘는 이제 어떠한 인자 값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괄호 안쪽에 넣은 이 녀석은 인자다. 자, 근데 인자를 줬더니 뭐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계산기라고 하는 타입 안쪽에 있는 합이라는 메서드는 is not applicable,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뭐를? int의 인자를, 그러니까 정수의 인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 여기서는 정수를 주겠다라고 써놨는데 받겠다라고 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겠다라고 하는 걸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넘어오는 값이 뭐라고요? int. 그럼 받을 때 int로 받아야겠죠. int를 주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스트링으로 받겠다라 그러면 이건 타입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받는 부분을 이 메서드의 선언부의 소괄호 안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나와요. 지금 이걸 적어줬더니 이제 얘가 뭐라고 하죠? 얘 왜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젠 받겠다라고 해놨는데 주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겠다고 공간을 열어놨는데 이거 지금 변수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변수 선언한 거랑 사실상 다를 게 없죠. 세미콜론 안 찍은 거 말고는 변한 게 없어요.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받겠다라고 공간을 뚫어놨어요. 근데 주겠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도 값을 주면 에러는 사라지겠네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이고. 자, 얘는 주겠다라고 한 녀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받겠다라고 한 녀석을 지우면 해결돼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상으로 메서드 이름이 동일하죠. 제가 어제였나 엊그저께였나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메서드 이름이 동일해도 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이겁니다. 메서드의 이름은 동일한데요. 이 인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받겠다라고 만들어 놓는 이 녀석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식을 합니다. 이 개념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은 OOP의 특징 중에 다형성에 해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메서드 이름이 똑같아도 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녀석의 개수가 다르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메서드로 인식을 한다. 그게 오버로딩이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도 이름이 존재하겠죠. 아까 우리가 넘겨주고자 했던 값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인자라고 했는데 이 녀석들은 실제로 그 넘겨주려고 했던 그 값을 받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은 뭐냐면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매개변수. 매개변수. 얘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지금 설계도의 안쪽에 존재하는 메서드와 이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바깥 상황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해서 매개변수예요. 그러면 지금 메인 메서드의 이 소괄호 안쪽에 쓰여있는 이 args라는 이 녀석은 인자예요, 매개변수예요? 얘는 매개변수예요.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메인 메서드가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부가 적혀있기 때문에 얘는 매개변수다. 그리고 매개변수는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파라미터. 이거를 영어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에러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나올 거니까 혹시나 에러 상황을 맞닥뜨리면 파라미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매개변수가 잘못됐구나 판단하시면 되고요. 알규먼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인자가 잘못됐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매개 변수를 제가 직접 입력을 해서 이렇게 A랑 B라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잠깐 주석을 걸고, 이 녀석은 잠깐 주석. 자, 얘를 인자를 넘길 때 당연히 얘도 퀵픽스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퀵픽스 마우스 올려서 보면은 여기에 처음에는 remove argument to match hop 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인자를 지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메서드의 모양에 맞게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못하죠. 그럼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제거. 그 다음 두 번째, change method hop, add parameters int. 메서드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int 타입의 파라미터를 2개 추가해서 이 인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변경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create method hop int. 얘는 애초에 int 2개를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를 같이 한 메서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건 두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를 눌렀을 때 얘는 i랑 j로 만들어요. 제가 반복문 하면서 자바가 알아서 정수 만들어줄 때 ijk 순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찍어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찍어요, 정수는. 근데 이 ijk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죠. i가 이제 사실 인티저에서, 정수라고 하는 인티저에서 나온 그냥 첫 글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a랑 b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라고 했던 이 녀석들 결국에는 변수예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변수의 개념들이 얘한테도 거의 동일하게 통용돼요. 그렇다라는 건 변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황에 맞게 내가 이 변수로 뭘 하고자 하는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부여를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지금 합을 구할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의미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 num1, num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a, b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또 하나 체크해 볼까요? 이 변수는 지금 어디서 선언됐죠? 이거 메서드 바깥이에요? 메서드 안쪽이에요? 조금 위치가 애매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메서드 안쪽이라고 보는 겁니다. 얘는 지역 변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메서드 이름을 바꿨어요. 서로 다른 메서드인데 지역 변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종료되면 더 이상 이 변수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영역은 메서드까지예요. 메서드 바깥에서 불가능.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의 개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자로 값을 넘겨받게 되고 그 값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원했던 10 더하기 20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여기도 30, 40을 넣어서 주석을 풀어놓고 해보면 실행 결과는 30, 70 나오겠죠? 자, 인자와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기본적인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인자와 매개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렇게 인자를 쓸 때 제가 값들의 구분자를 컴마로 찍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도 컴마를 찍었죠. 자, 여러 개를 인자나 매개 변수는 개수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 개를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만들어도 돼요. 이제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하는 당시에만 올바르게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 건데, 자, 저는 이 10이라는 애가 A로 넘버 1로 들어갈지 넘버 2로 들어갈지를 명시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넘버 1과 2 중에서 랜덤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랜덤은 또 아니겠죠. 이게 랜덤으로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이 매개 변수 자리에 데이터가 꽂힐 건데 어떤 규칙을 가질까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 메서드 안쪽에서 넘버 1이 가지고 있는 바깥에서 가져온 넘버 1과 넘버 2가 각각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그걸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지금 얘가 실행될 당시에 넘버 1과 넘버 2는 각각 뭘 가지고 있을지 예상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얘가 실행될 때는 각각 누구일지. 생각보다 얘는 심플해요. 우리가 따로 명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랜덤은 또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얘랑 지금 규칙이라고 할 만한, 서로를 매칭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라고 할 만한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콤마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콤마를 기준으로 순서가 앞, 뒤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순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자를 줬으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는 무조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이 인자들은 결국 값을 넣는 자리니까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변수를 넘겨주는 것도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거 볼게요. 제가 넘버 1이라는 변수 만들어서 20 넣어놨고요. 넘버 2라는 변수 만들어서 10 넣어놨어요. 그리고 넘버 2부터 넘버 1 이렇게 인자를 줬죠. 그러면 결국에는 컴퓨터가 이 연산을 하면 변수 자리는 값으로서 사용된 거라면 값으로 치환을 하고 연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10, 이 녀석은 20으로 치환된 다음에 메서드로 실행을 시키겠죠?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넘버 2라는 이름과 넘버 1이라는 이 이름이 여기에 동일하게 존재를 하네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름 찾아갔다면 이렇게 이름 찾아갔다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20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10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름 같은 거 아무런 중요성 없습니다. 무조건 순서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객체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들이 나올 건데 그 넘겨줄 때 200개 다 써야 된다. 그렇죠? 변수 200개 넘겨주려면 200개 다 써야 된다 했어요. 그게 인자와 매개변수 개념이거든요. 200개를 우리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200개를 인자로 다 넣으면요. 그 순서에 맞게끔 매개변수도 200개를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객체가 편한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실제로 변수를 여기다가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하나 명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객체를 쓰면 그 객체를 넘기면 되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얘는 치환되어 넘어갈 거니까. 결국에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시점에 컴퓨터는 면접 치환을 끝내고 그 치환된 값으로서 얘한테 줄 거니까 이름이 절대 중요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중요한 개념. 자, 그리고 또 방금 이 설명을 하면서 뭘 하나 떠올렸는데 그새 또 머리에서 사라졌어요. 이게 뭘까? 잠깐만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지금은 정수값들만 인자로 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문자열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메서드의 주석을 풀었을 때 문제가 없으려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인자가 순서대로 매개변수에 꽂힐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누굴 건드려야 돼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녀석을 뭘로? 스트링으로, 그죠? 이렇게 바꾼다면 에러가 없겠죠? 실제로 없고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 여기에는 ASDAS, 여기에는 20, 여기에는 문자와 숫자가 이어붙겠죠.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갈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A 철수를 넘겨요. 그럼 매개변수에서는
뭘로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객체 개념으로 들어간 것 뿐이에요. 네. 이 스트링 대신에 철수가 온다면 얘는 이 철수를 받습니다. 대신에 이제 객체와 숫자는 연산이 안 되니까 이건 뭐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출력을 해보면 철수 자리에는 주소값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객체를 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개념은 통용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줄 때 어떤 특정 타입의 객체를 줬으면 받을 때 당연히 그 타입의 변수로 받는 거예요. 애초에 A 철수를 줬다라는 건 얘가 들고 있는 리모컨 준다라는 건데 이 리모컨을 받기 위해서는 이 타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 이랬으니까 만약에 제가 뭐 배열 객체를 넘기려고 한다. 이 어레이라는 녀석을 넘기려고 한다라면 뭘로 받아야 돼요? 당연히 int 배열 타입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이 통용되는 개념. 그래서 인자를 주고 매개변수로 그걸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타입 그리고 순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걸 하나 해볼게요. 이제는 하나를 더 더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2개로 연산을 하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는 3개로 연산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자, 합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드는데 자, 이거 퀵픽스를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아규먼트 인자를 지워줄까? 얘는 파라미터를 추가해줄까? 얘는 파라미터 3개짜리 만들어줄까? 지금 상황에서 누가 제일 적절해요? 만들어줄까죠? 그러면 만들어줄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IJK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오버로딩을 통해서 서로 다른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어 놨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컴퓨터 입장에서 이 코드가 이 메서드 호출이 실행되는 이 시점에 얘는 이 실행하는 이 호출문은 내가 지금 찾아가서 실행해야 되는 메서드가 얘인지 고민을 할까요? 고민을 아예 안 합니다. 본인이 인자가 2개인데 매개면서 2개짜리가 있으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음 3개짜리는 역시 3개를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 다른 메서드 취급이니까. 같은 메서드인데 뭐가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메서드 취급을 하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건 다른 메서드잖아요. 그럼 얘네들 당연히 고민 안 하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로딩의 개념에서 만약에 지금 이 인자랑 매개변수 개수 때문에 메서드가 다르게 취급받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실제로 사용할 때 뭔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메서드 이름을 여기까지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로 봐보세요. 이 메서드 이름 자체를. 그럼 얘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애초에 얘가 훨씬 길잖아요. 하나 더 있으니까. 물론 이게 맞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걸 이름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동일하다고 할지언정 뒤에가 다르면 당연히 다른 녀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의 개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인자랑 매개면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 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개념 하나 들어가게 될 겁니다.